이번 시간에는요, 기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은요, 이제 기체가 나가고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식물에 있어요.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기공은요,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보통 위치하고 있냐면요, 잎의 뒷면에 보통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공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기공을요,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기공이 어디냐면요, 이제 착각을 하게 돼요. 요 안에 있는 공간이 기공입니다. 그리고 요 바깥쪽에 보면요,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공변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변세포는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기공을 둘러싸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공변세포 두 개가 만나서 기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공은요, 왜 하필이면 뒷면에만 있느냐, 왜 앞면에는 없느냐,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앞면에 만약에 이 공간이 있다면요, 빛을 받아서 너무 많이 이제 수분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잎의 뒷면에 있기도 한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잎의 앞면과요, 뒷면 중에서요, 광합성을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앞면입니다. 앞면에서 광합성을 하는데요. 왜냐면요, 우리 광합성의 과정을 또 한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좀 자주 얘기하죠. 자, 광합성의 과정은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 빛을 받으면, 자, 근데 이 빛을요, 뒷면이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빛은 어디서 받냐면 앞면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엽록소라든지 엽록체가요, 앞면에만 있어요. 뒷면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조금 독특하게도요, 이 기공에 있는 공변세포에는요, 바로 엽록소, 엽록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잎의 뒷면은 일반적으로 광합성을 하지 않지만요, 공변세포는 이게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변세포가요, 이제 수축과 확장을 통해서요, 기공이 열리고 닫히게 되는데요. 자, 기공을 한번 두 가지를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있는 기공이 있고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닫힌 기공이에요. 공간이 닫혀 있죠? 많이요. 여기 열린 겁니다. 열려 있는 기공이에요. 그런데 왜 닫히고 열리냐 이거죠. 그 얘기는요, 이 공변세포 안쪽으로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팽창을 해요. 공변세포가요. 그런데 이 공변세포는요, 이쪽 안쪽 세포와요, 바깥쪽 세포에 무엇이 틀리냐면요, 두께가 틀립니다. 어느 쪽이 보다 더 두껍냐면요, 안쪽이 훨씬 더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물이 들어가게 되면요, 바깥쪽이 팽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변 세포는요, 안쪽이 어떻다고요? 보다 두껍고요, 바깥쪽이 보다 더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팽창하는 정도가 어떻다고요? 바깥쪽은 많이 팽창하고요, 팽창을 많이 하고요, 안쪽은 팽창을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음처럼 안쪽은 적게 늘어난 거고요, 바깥쪽이 늘어나면서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물이 들어가냐 이거죠. 어떨 때. 근데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삼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삼투와 이제 반대라기보다는요, 삼투와 비교하는 게 이제 뭐냐면요, 확산인데요. 삼투와 확산이 조금 틀려요. 이때 확산은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조에요, 칸막이를 냅두고요,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진한 소금물이고요, 여긴 연한 소금물이에요. 그런데 이 칸막이에 구멍을 제가 뽕뽕뽕뽕 뚫어놨다면 결국은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똑같은 농도가 될 거예요. 근데 삼투는 뭐냐면요,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똑같이 이제 진한 소금물과요, 연한 소금물을 두는데 구멍이요, 정말 작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구멍으로 소금은 이동이 안 되고요, 물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가 진하고 여기가 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동을 할 때. 소금은 이동을 한다, 못한다? 지금 못하는 구멍이에요. 근데 물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이동을 할 때 무엇을 하려고요? 평형을 맞추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물이요, 옆으로 가겠죠.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물의 높이는 높아지고요. 여기 물의 높이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삼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은 틀리죠? 약간은 틀린데요. 자, 그러면 이 삼투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공변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요.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일단은요. 햇빛이 굉장히 강하다. 햇빛이 강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요. 습도가 어떻다고요? 낮을 때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공변세포 바깥쪽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점점 건조해지겠죠. 건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공변세포에 있던 물이요.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는요. 수축하겠죠. 그래서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서요. 근데 반대로 햇빛이 약하고 온도도 낮고 습도는 높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공 주변에 물이 많아요. 그럼 이 물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는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도로 얘기하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요. 주변의 물이 어디로 간다고요? 주변의 물이 공변세포로 죄송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요. 공변세포의 물이 어디로 간다고요? 주변으로 가게 되고요. 그럼 공변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수축하면서 기공은 어떻게 된다고요? 닫히게 된다. 닫힙니다.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주변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가서요? 공변세포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확장을 하면서 기공이 어떻게 됩니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기공이 닫혀요. 왜? 열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닫혀요. 수증기가 덜 빠져나가라고요. 그리고 밤은요, 어때요? 그나마 낫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기공에 대해서도요, 좀 많이 알아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여기까지가 기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호흡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